나의 아시아 친구들, 우리 소연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희들은 쿠마리 여신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돼보고 싶어? 나는 안 되고 싶어. 왜냐하면 여신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생각보다 적고, 앞으로 불행하게 여겨져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이야. 다혜. 안 돼보고 싶어. 왜냐하면 불행하게 여기니까 혼자 불행하게 여겨지니까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아. 사연이. 나도 쿠마리 여신 안 되고 싶어.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니까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 됐어요. 네. 자, 쿠마리 여신 어느 나라? 쿠마리 여신이요? 음, 네팔. 어? 그렇지. 여신인가? 네팔. 아, 네팔이다, 네팔. 네팔의 쿠마리 여신이, 어, 지금 보여? 음, 네팔의 쿠마리 여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 네팔의 쿠마리 여신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쿠마리 여신이 그대로 쿠마리 여신이 몇 년 전에 갔다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 요 쿠마리 여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신으로 이렇게 그 뭐야, 점지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사는 집이 있어. 그 집에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관광객들이 있으면 잠깐 나와갖고 이제 얼굴 보여주고 뭐 행사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경 첫 월경을 치른 뒤에는 여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새로운 여신을 또 이렇게 뽑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요즘 초경 뭐 이런 것들을 빠르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늦어도 중학생 때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 때까지 이제 그렇게 쿠마리 여신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는데 문제는 쌤 때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쿠마리 여신에 대해서 네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게 여신일 때는 막 이렇게 우리에게 보호 준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렇게 숭배하고 잘 따르는데 그 여신이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회 적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행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쌤이 들었었는데 이 책에서도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팔에 이 쿠마리 여신이 있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인데 네팔의 종교가 뭐라는 거야? 네팔의 종교가 힌두교? 힌두교. 힌두교 들어봤어? 네. 네. 들어보긴 했어요. 어. 힌두교는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 인도? 인도. 힌두라는 말 자체가 인도를 말해.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인의 종교, 어떻게 보면 민족 종교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팔. 네팔이 바로 어디? 인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도 북동쪽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힌두교. 그리고 네팔 사람들도 힌두교를 상당히 많이 믿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책에 보면 힌두교를 믿는 그 힌두교 풍습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 더 나와. 혹시 어딘지 알아? 이 책에서 힌두교 관련된 나라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그렇지, 인도네시아. 근데 사실은 이 인도네시아는 힌두교가 아니라 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원래는 그 이슬람교 국가, 이슬람교 국가. 아예. 그런데 이슬람교 국가인데 이 중에서 선생님 지금 어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자주 가는 곳인데 발리?
선생님 발리는 못 가봐가지고 발리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네. 어, 지금 선생님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발리라는 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책은 인도네시아의 중에서도 그 발리 쪽을 소개하다 보니까 힌두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 그리고 요 인도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 이 책에 보면 이제 파키스탄 나오지, 방글라데시 나오지, 인도.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와 방글라데시 이 나라 모두가 다 원래는 같은 나라였어. 다 인도였어, 인도. 근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였다 독립한 것처럼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다 독립하게 돼. 그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인도로 이렇게 쪼개져. 그리고 지금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다른 나라인데 원래는 이쪽도 파키스탄, 여기도 파키스탄이었어.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 여기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같은 나라였어. 그래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가 쪼개진 이유는 종교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인도가 힌두교를 믿지만 인도 하면 너네가 가장 유명한 건축물 혹시 뭔지 알아? 인도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 타지마할? 타지마할. 타지마할이 뭔지 알아? 용도가. 신을 모시는 곳? 타지마할 신을 모시는 곳. 아니었나? 여기 타지마할이에요. 음, 뭐처럼 생겼어? 뭐가 성처럼, 아? 성처럼 생겼는데요? 성처럼 생겼어. 근데 요 타지마할은 아 이거 뭐냐면 묘야 묘 무덤이야 무덤. 왕이 왕비를 위해서 타지마할이라는 이런 무덤을 만들어준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어떤 종교 양식이라고 이 종교 양식이 이슬람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슬람교 종교 양식이야. 그럼 왜 인도인데 이슬람교 종교 양식이냐? 한때 이슬람교가 세력을 떨칠 때 인도를 지배했었어. 그게 무굴 제국이야. 무굴 제국 당시에 황제가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여기 이거를 뭐 해준 거야? 지어준 거야. 타지마할을.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도에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원래 힌두교 고유에 내려오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슬람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 이제 이렇게 일반 분리 독립, 분리 독립을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파키스탄과 이 방글라데시로 가고 그 다음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도에 남고 하지만 인도에도 여전히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꽤 있어. 그래서 힌두교가 제일 많고 선생님 뭐 정확히 퍼센티지 모르는데 7, 80% 이상은 힌두교를 믿고 그다음에 10몇 프로가 두 번째 종교가 이제 이슬람이고 세 번째가 불교,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 네팔이 인도와 이렇게 인접해 있고 같은 부분이다 보니까 네팔에도 보니까 힌두교를 믿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신이 뭐 2억 5천만 이상이라고 할 만큼 아주 다양한 신을 섬겨. 근데 그 중에 이제 바로 무슨 신도 있다? 쿠마리라는 어떤 그런 여신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마리 여신 어떤 그런 부분들 어쨌든 힌두교의 전통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수고님 수고했고 다음 2등 서연이 진행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송곳니를 뺀다면은 죽고 나서 뺄 것 같아? 아니면 어렸을 때 그냥 뺄 것 같아? 나는 악마가 살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찝찝해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빼버릴 것 같아. 소연이. 나도 그냥 뭐 찝찝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니까 미루지 않고 그냥 최대한 빨리 뺄 것 같아. 아유. 다해. 가까이 대고 얘기해. 나는 죽었을 때 뺐을 것 같아. 서연이 진행해. 푸른
나였으면 찜찜하기도 하고, 어차피 뺄 거면 그냥 어렸을 때 뺄 것 같아. 끝났어요. 자, 그 송곳니를 빼는 풍습 있는 나라가 어디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래서 여기 인도하고 사람들이 인도네시아하고 많이 헷갈려해. 그래서 인도가 여기고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야. 커다란 섬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섬나라야. 그래서 인도네시아 여기 보면 자카르타가 아마 수도일 건데 인도네시아가 뭐 보르네오 섬이니 무슨 섬이니 해서 이거 다 인도네시아야. 여기 다 인도네시아. 여기 다 인도네시아야. 여기도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나라고 인구수도 상당히 많고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인도네시아는 뭐야 이슬람 국가로 인도네시아인데 이 인도네시아의 아주 특이한 그런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말했던 뭐 하는 풍습? 콩니를 빼는 분수. 송곳니를 빼는 풍습. 그럼 송곳니를 도대체 왜 빼냐? 그 이유가 뭐래? 악마가 살고 악마가 있다고? 있다고 했어. 그 송곳니 안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그 송곳니를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쪽에 나와? 이거 못 찾겠어, 선생님이? 129쪽이요. 181, 131쪽. 130, 맞다. 129쪽, 131쪽. 그래서 송곳니를 뽑아야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성인식, 어른이 된다. 우리나라는 성인식 할 때 옛날에 남자들이 뭐 했어? 성인식 하면. 성인식 하면 남자들이 뭐 했는지 혹시 몰라? 남자들도 이렇게 댕기머리, 긴 머리를 길렀어, 옛날에는. 그다음에 성인식을 하면 머리를 묶어서 틀어 올려갖고 뭐 한다고 이거를 그 상투 튼다고 상투. 그리고 이제 그 가쓰고 그 의관을 정지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성인식을 할 때 요 송곳니를 뽑은데 이 송곳니가 바로 욕심과 악마가 살기 때문에 그 송곳니를 뽑아야지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가 커다랗게 그 이가 하는 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슨 일 있어? 먼저 고기를 여기 뜯는 거? 앞니, 송곳니, 그다음에 저 안쪽에 어금니. 보통은 어금니. 이제 이렇게 앞니, 송곳니, 어금니 얘기하거든. 근데 그 송곳니 하는 열이 지금 누가 푸르미 얘기했나? 그렇지. 고기를 뜯는 일. 요게 이제 우리 송곳니가 하는 중요한 일이고 코끼리 상아 알아? 코끼리 상아? 음. 코끼리 상아가 뭐야 사실은? 그 팔이요? 코끼리 상아가 이? 뭔지 알아? 송곳니가 발달해서 나온 게 코끼리 상아야. 그래서 여기 송곳니를 그렇게 뽑는 그런 성인식을 치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29쪽에 근데 송곳니를 뽑아주기도 해. 그래야 다음 생에 좋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대라고 하는 거 보여? 네. 카스트가 뭐야? 신분? 신분제도야. 그 카스트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 현, 인도가 생각나, 인도. 그래서 인도가 생각나는데, 요것도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슬람 종교 국가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발리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까 힌두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믿는 거야? 카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 거야. 신분 제도를. 그래서 그 카스트는 단지 이제 그 신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업, 그 카스트를 보면 그 사람들이 종사하는 어떤 그런 직업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카스트가 우리는 보통 뭐 4계급 정도 나왔다는데 그렇지 않아. 훨씬 더 이렇게 복잡한 그런 카스트 제도, 신분제도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신분제도가 아주 철저했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이제 희석되었고 흩어졌고 흐릿해졌고 도시에서는 카스트가 달라도 서로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도 농촌에서는 그 카스트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아주 중요한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그 우리말로는 업이라고 그러는데
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힌두교는 다르마인가 뭐 이런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카르마 쌤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우리가 무슨 일을 했으면 꼭 그 결과를 뭐 한다는 거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소연이가 착한 일을 했어. 그럼 착한 일을 했으면 꼭 뭐 한다는 거야? 복을 복을 받는다. 받는다. 소연이가 나쁜 일을 했어. 그럼 꼭 뭐 한다는 거야? 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이 알기에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 많이 했어. 근데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쁜 일 했으면 꼭 벌을 받는다는 말이 맞아 틀려? 틀리잖아. 또 여러분이 알기에 착한 일 하는데 억울하게 죽은다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 글쎄, 어? 있잖아. 무슨 이태석 신부 얼마나 그 착해. 그 신부 좋은 일 많이 했어. 근데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잖아. 그러고 보면 그렇게 인과응보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는 말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니다. 우리 말이 맞다. 그 결과를 이번 생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윤회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야. 이 사람이 뭘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안 받았어. 그럼 벌 받으려고 다시 뭐 한다는 거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착한 일 했는데 복을 못 받았어. 그럼 뭐 한다는 거야? 복 받으려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지금 소연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아니면 사는 게 고통스러워? 소연이. 저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그러면 소연이는 전생에도 그냥 그랬다라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오늘날 인생도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소연이가 다음 생에 잘 살려면 이번 생에 뭐 한다는 거야? 잘 살아야 행복해. 행복하게 잘 살아야 착한 일 많이 해야 그래야 다음 생에 더 높은 신분으로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힌두교였던 그런 사상이고 지금 선생님 힌두교 설명하는데 어디랑 비슷해? 힌두교 사상이 뭐랑 비슷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 이런 생각, 윤회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생각이 무슨 종교랑 비슷해? 잘 몰라? 불교. 불교에서 아, 비슷해.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불교를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야? 불교 시작한 분. 잘 몰라? 석가모니. 석가모니 알아 몰라? 이름 들어봤어요. 시타르타 석가모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시작되는데 그 석가모니가 사실은 힌두교의 수행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힌두교에서 불교가 발전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마저 하면 여기 아까 네팔, 여기 네팔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석가모니를 부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야. 우리 다해가 만약에 깨달았어. 그럼 다해도 뭐가 될 수 있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야. 그 부처라는 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을 통칭하는데 바로 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어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한 건데 불교의 4대 성지가 있어.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 석가모니가 처음 깨달음을 얻은 본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을 얻은 곳. 석가모니가 처음 제자들에게 설법을 베푼 곳. 마지막에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열반하신 곳. 이 네 군데가 4대 성지인데 그 중에 하나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 네팔 땅이야 지금. 이거 음, 있고 나머지 세 곳은 이쪽 근방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불교의 4대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볼 수 있어. 네팔도 아까 힌두교가 있는데 힌두교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또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 네팔은 사실 인도하고 상당히 뭐 네팔과 인도는 물론 자기들은 다 다르다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팔과 인도가 이렇게 비슷한 면도 상당히 또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힌두교의 영향이 요 인도네시아의 발리 너네 중에 발리 갔다 온 사람 혹시 없어? 휴양지? 발리 갔다 온 사람 없어? 어. 네.
못 가는데 그 발리라는 곳은 아까 마치 힌두교에 큰 영향을 받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송곳니 뽑는 그런 문화도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송곳니 뽑지 않으면 악마 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나쁘게 태어난다는 어떤 그런 믿음, 신앙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등 다이하고 그 다음에 푸름이 하겠습니다. 다이. 너희들은 이 세계에서 나왔던 나라들 중에 무슨 나라를 제일 가보고 싶었어? 나는 베트남을 가보고 싶었어. 왜냐하면 수, 수상 인형을 한번 가보고 싶기 때문에. 소연, 다이아 누구 시켰어? 소연이요. 소연이 임소연. 저요? 음, 음, 나는 만약에 간다면 한번, 네팔에 가서 아까 말했던 여신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가서 보고 싶어. 소연, 나는 미얀마에 가가지고 물을 뿌리는 어떻게 뿌리고 하는지 보고 싶어. 소연이, 나는 발리에 가서 발리 바닷가에 가보고 싶어. 다 했어요. 자, 다이가 가고 싶은 나라가 베트남? 네, 아니면 뭐였지? 베트남이었어. 그래서 네, 수상 인형 그걸 보고 싶다고 그랬어. 네. 그래서 보면 베트남은 여기 옆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래. 인도 차이나 반도. 우리나라는 한반도로지 한반도. 여기는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러는데 반도가 뭐야? 한반도, 인도 차이나 반도. 그것이 삼면이 바다인 것.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만 육지와 붙어 있는 것. 혹처럼 튀어나온 것. 요것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붙어 있어. 중국 이쪽으로. 근데 여기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요게 우리가 반도라. 이게 인도 차이나 반도고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여러분들이 보니까 아주 땅이 길쭉한 땅이에요. 길쭉한 땅. 대표적인 도시가 여기 하노이, 그다음에 여기 호치민시. 그래서 요 하노이에 보면 여기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강 보여? 이렇게 강줄기 보여? 네. 줄기 이제 그 하롱베이라고 해서 그 하롱베이가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그 남해 우리나라 쪽 남해 쪽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이쪽에 있거든. 한려해상 국립공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유람 투어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베트남에 가게 되면 하롱베이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유람하는 그런 또 이렇게 관광 코스가 있고 또 여기 그 하노이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수상 인형극을 보게 되는데 그 수상이 물 위에서라는 뜻이야. 물 위에서 인형극을 펼치는데 물 위에서 이렇게 인형극을 펼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요 수상 인형극이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요 사람들이 저기를 하는 거야. 그 인형을 조종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안 보이고 요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지. 천에. 이 천 뒤에 이제 요 천 뒤에 여기 사람들이 여기 뒤에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인형들이 뭔가를 하는 그 공연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수상 인형극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서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되면 하롱베이 그 관광하고 요 수상 인형극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베트남 가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저기 미얀마 그, 그 화장품 이름이 뭐야? 78조. 이렇게
요거 서현이가 아까 누가 얘기했지? 아, 서현이 얘기했나? 아니요. 누가 얘기했어 요거? 소연이 얘기했어? 미얀마 화장. 이거 얘기한 애 없어요. 아? 이거 얘기한 아, 애 그래 이거 없어요. 얘기하는 거 없었어? 잘못 들었나? 아까 미얀마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 아, 소연이가 미얀마 뭐 얘기한 거야? 그거 물축제. 아, 물죽지 얘기한 거야. 쌤이 너 네. 화장하는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 그렇구나. 자, 미얀마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베트남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좀 관련 있는데 여기 미얀마 미얀마 그 밑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 어마. 버마라고 써 있어. 그 스냅이 어려운 말 했을 때는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라고 해서 버마. 그래서 요 버마가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전두환이라는 대통령 우리나라에 과거에 있었던 거 알아? 네. 전두환 네. 대통령이 스네임이 여러 분 만났을 때 그때 대통령이었어. 전두환 대통령이. 근데 그때 이제 이 미얀마라는 나라에 방문을 갔었는데 이 미얀마 국립묘지 참배 갔다가 거기서 아웅산 테러 북한 공작원들이 거기다 폭발물을 설치해가지고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대통령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거기 수행했던 장관들 여럿이 그때 죽었었어. 이 미얀마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근데 그때는 버마라고 했었고 이 버마라는 이름은 미얀마에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중에 버마족이 제일 많아. 근데 지금 어쨌든 버마라고 부르지 않고 미얀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미얀마는 아주 불교 국가야, 불교 국가. 철저한 불교 국가. 그래서 이제 불교가 발달한 나라들이 이쪽 미얀마하고 요 태국, 미얀마, 태국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뭐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이 불교 국가야. 그래서 이상한 게 여기 불교의 시작은 여기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되었는데 인도는 상대적으로 불교는 세력이 약해. 그리고 불교 세력이 강한 거는 여기 미얀마, 태국, 라오스, 여기 부탄 이런 것들은 불교 국가라고 할 만큼 불교 세력이 상당히 또 이렇게 강한 그런 국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아까 이제 물축제 하는 이야기가 65쪽에 나오지 띵잔 물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축제를 벌이는 때가 65쪽 언제래? 4월? 4월이야, 4월. 4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라는 나라도 상당히 더운 나라에 속하는데 4월에 무려 기온이 얼마나 오른데? 4, 5일? 기온이 몇 도? 40도? 65초 보니까 40도. 40도요? 40도, 40도. 우리나라는 더울 때, 여름철에 더울 때 몇 도 되면 우리 덥다고 더워서 난리야. 우리나라 더울 때 여름에 몇 도까지 올라가 보통? 35도? 어? 34도 35도? 되어도 우리나라가 덥다고 뭐 난리인데 여기는 40도까지 오른대. 그리고 특이한 게 새해가 언제라는 거야? 새해가 언제야, 이 나라는? 응? 새해. 4월 달에 새해. 1월, 음력 새해가 4월 달에 봐. 우리나라는 새해가 언제야? 음력으로 새해. 1월, 아? 네? 음력으로 새해가 우리나라는 언제야? 다다음 주야, 다다음 주. 1월 29일 날이 올해 설날 1월 29일이야. 근데 여기는 보통 4월경에 음력 새해가 시작되어서 요 물축제가 바로 요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4, 5일 정도 그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축제를 벌이는 이유, 왜 물축제를 벌인대? 지난해 지난해 그 지난해의 불행을 물로 씻어낸다는 어떤 의미, 그래서 정결하게 새해를 시작한다. 불행을 씻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물축제 보니까 서현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우리나라? 없어? 아, 우리나라, 어, 뭐, 워터밤? 나가지고, 어? 네. 워터밤인가 네. 뭔가 그런 축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신촌에서도 시작돼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그런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쌤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워터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그것들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는데 띵자는 이제 이렇게 물축제라는 그런 또 축제 문화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누가 어디 얘기했지? 인도네시아 발리는 아까 우리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또 소연이는 어느 나라 얘기했어? 저요? 음. 아까 그거 뭐였지? 아까 그 여신 있던 거. 네팔, 쿠마리 여신도 얘기했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다음 푸르미, 네. 음, 너희는 만약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분으로,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면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면은 시위하거나 맞설 거야? 나였으면은 하고 계속 따졌을 것 같아. 왜냐면은, 왜냐면은 신분 때문에 차별받는 건 옳지 심-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시위했을 것 같아. 서연이. 저는, 그 신분 제도가 싫긴 하지만, 나가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시위 같은 건 안 할 것 같아. 다 해. 나는 시위를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도 신분 때문에 받으면 안 줄 것 같아. 소연이. 나도 뭔가 신분 제도는 못마땅하다고 느끼지만 내가 낮은 신분이라면 나갔다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지 않는 이상 안 할 것 같아. 네,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인도의 카스트에도 그래서 인도 외에도 그 힌두 문화가 있는 곳에 그 카스트 신분제도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없었어? 있었어요. 일본은 있었어요. 있었어요. 신분제도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나라 신분제도가 혹시 언제 없어진 줄 알아? 우리나라 신분제도가 없어진 때.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는 일제강점기? 자, 우리나라 신분제도가 없어진 것은 갑오경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오년이야, 갑오년. 그게 언제면 1894년이야, 1894년. 일제침략기 바로 전 우리가 이제 근대화가 되었을 때 갑오경장인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어. 동학농민운동 알아? 네. 네. 우리나라에서 동학이라고 서학, 천주교에 맞서서 이제 우리 그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를 합쳐서 최재우가 이제 동학을 창시하게 되는데 그 최재우의 주장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늘님이 산다. 우리 모두가 아, 그 평등하다. 인내천사라는데 사람이냐 사람이 내 곧 천하늘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푸르미도 하늘이고 소연이도 하늘이고 다혜도 소연이도 다 같은 하늘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면서 신분을 뭐하자? 철폐하자고 주장했어.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성공해서 실패했어? 성공, 했어요. 성공했어? 2차 때, 실패했어요. 2차 때 실패했어요. 그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그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하는 바람에 나중에 전봉준 장군도 잡혀서 죽게 되고 우리 그 책 읽지 않았나? 사찰을 전환한 아이. 사찰을 전한 아이의 그 얘기 나왔었지. 그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그 동학농민도 실패했다는 얘기. 하지만 그때 어떤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나중에 갑오경장, 갑오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없어졌어. 하지만 여전히 그 신분제의 잔재가 남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민주국가가 되면서 그런 평등사회가 되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 인도네시아는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이렇게 뿌리 깊은 그 카스트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없어졌어. 거기.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도 카스트가 남아있고, 카스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한 신분제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 카스트만 들으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을 정도. 근데 이거는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였어. 너네 왜 서양 사람 중에 무슨 뭐 베이커 씨라는 그 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왜 베이커 씨인지 알아? 이래요. 그 사람들 제과점 하던 사람들, 빵집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베이커 씨야. 그다음에 뭐 테일러라는 이름도 많거든? 그 사람들은 양복 만드는 사람들. 테일러. 그래서 그 사람들의 뭐에서 따온 거야? 직업에서 직업? 그 사람의 성을 따온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집안 대대로 그런 걸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직업이 전승대 내려온 거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것과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맥락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나? 음. 음,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뭔지 혹시 알아? 글쓰기. 글쓰기. 자, 지금 선생님이 뭐 숙제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업 끝내고 바로 숙제 내고 끝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선생님이 글쓰기 읽기를 지금 끝냈느냐 이유가 있어. 자, 다음 주에 선생님이 글쓰기 숙제를 뭘 낼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이 카스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이런 숙제 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아? 나라를 소개하는 글을 써라. 프로이 뭐? 에? 프로이 뭘 낼 것 같아, 선생님? 왠지 카스트에 대해서 뭐 찬성하냐 아니면 반대하냐? 카드에서 찬성이나 반대 낼것 같아. 땡! 아, 자, 서현이가 잘 맞췄습니다. 서현이 다시 한번 얘기해. 뭘 만든다고? 나라를 소개하는 글. 자, 이 책이 지금 어디?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의 나라를 소개하는 건데, 아시아의 국가들이, 선생님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략 약 50여 개 국가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50여 개. 아, 그런데 지금 이 책에는 몇 나라가 소개되어 있어? 일본 일곱 나라. 국가? 일곱 나라가 소개되어 있어. 그래서 그럼 일곱 나라 말고도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는 한중이지. 한국, 중국, 일본.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대만이 있는데 현재 그 중국 때문에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에 대만이 나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만, 필리핀. 여기 내려오면 인도네시아. 여기 보면 브루나이. 쌤이 지금 브루나이를 여기를 쌤 이번 겨울휴가 때 가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하네. 신청을 안 받아주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여기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까 선생님 말했던 부탄, 네팔, 인도, 그리고 여기 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여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여기 뭐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다 뭐라는 거야? 다 아시아 국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국가, 여기 요 빼고는 몽골도 이 책에 소개됐지. 음,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국가로 여러분 하나를 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소개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라를 소개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나라를 소개하는 게 좋을까? 모르는 나라? 이왕이면 우리가 좀 모르는 나라를 소개하는 게 좋고.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조건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아시아야. 너 하나를 정해서 그 나라를 소개하는 글을 써볼 거야. 자, 그런데 그 나라를 소개하는 글을 어떻게 쓰느냐? 이 책처럼. 이 책처럼 쓰려면, 즉, 여러분이 지금 이 책에는 일곱 개 국가, 네팔,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곱 개 국가 나왔는데, 이 일곱 개 국가 말고 여덟 번째, 플러스 원, 여덟 번째 국가를 여러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여덟 번째 장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려면 우선 여러분이 이 책에 뭐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해야 돼. 첫 번째로. 이 책은 어떤 특징? 나라는 바뀌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 인사말로 시작해요. 인사말로 시작해. 그 인사말, 누가 하는 인사말이야? 그 그 나라의 나라 사람들, 뭐라고? 다야? 그 나라 사람들이요. 그렇지. 그 나라의 아이. 그 나라의 아이. 그래서 12쪽 보면 나마스테라고 힌두교 인사법이야. 그 네팔의 인사법이 나마스테 뜻이 뭐래? 당신 안에 신에게 경배드립니다. 당신 안에 신에게 경배드립니다. 즉 여기 말하는 다의 마음 안에 푸르미 마음 안에 신이 있다는 거야. 그 신에게 경배드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두 가지 생각을 엿볼 수 있어. 하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가. 또 여러분들 마음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이야, 하찮은 사람이야. 귀한 귀한 사람. 사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들, 그 평등 사상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게 네팔 사람들이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 것들인데, 이 아이가 지금 보면 이름이 누구야? 진우 세레스터? 지누 세레스타야. 지누 세레스타라는 여학생이 자기의 나라인 네팔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쓴 책이다라는 얘기. 자, 넘어가서 36쪽. 자, 여기 인사말은 펜베누. 센베노가 인사말이야. 센베노. 자, 그래서 센베노라고 인사하는데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 인사하는 사람은 몽의졸? 그치? 몽회졸? 몽우졸. 이름도 어려워. 몽우졸. 몽우졸이라는 친구가 지금 몽골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선은 그 나라를 정해겠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 해야 될 게 뭐야? 나라 검색. 그 나라의 아이 이름을 여러분이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이 뭐 나는 한국의 뭐 다혜야, 나는 한국의 서연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면 우리나라 응. 제일 흔한 이름, 옛날에는 제일 흔한 이름 혹시 뭐였는지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제일 흔한 이름. 그래서 가끔 나오잖아. 뭐해? 철수야 놀자, 뭐 영희야 뭐 하자, 음. 영희, 뭐 이런 거. 아니면 요즘에 무슨 TV 프로그램 중에 무슨 그런 거 있던데? 무슨 뭐 영자, 영철이 뭐 이런 거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아? 순자 뭐 이런 이름.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름 하나를 정해서 하는데 그 나라의 아이들 그 흔하게 쓰는 어떤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이 조사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뭐 해봐야 돼? 검색해보면 돼. 검색해보면. 뭐 아까 여러분들 우즈베키스탄을 한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의 뭐 인사말 이런 거 여러분이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형태로 소개하는 그 형태로 쓴다는 거지. 이해가? 네. 음. 프로젝트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서연이가 얘기했나? 그 미얀마의 물축제 얘기 나오지? 음. 미얀마의 물축제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몇 쪽을 보면 되냐면 43쪽 봐, 43쪽. 자, 43쪽 보면 뭐가 나와? 나담 축제? 몽골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나담 축제가 나와. 그럼 여러분이 그 나라를 소개할 때 그 나라의 뭐에 대해 조사해서 축제? 축제에 대해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를 소개하면 돼. 근데 이 책에 보면 모든 나라의 축제가 다 나왔어? 아니야. 축제가 안 나온 나라도 있어. 그러면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어떤 그런 축제가 없으면 뭐 해도 돼? 빼도 돼, 빼도 돼. 근데 여러분이 그 나라 하면 이런 축제가 있다, 대표적인 축제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축제를 소개하면 된다고. 이것도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찾아봐야 돼요. 찾아야지. 검색해야지. 찾아봐야지. 이해가?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책 21쪽 보겠습니다. 자, 책 21쪽에 보면 뭐에 대해서 나와? 카스트 제도?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에 갖고 그 나라의 종교에 관한 설명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쭉 보면 이게 몇 쪽이냐면 70쪽. 70쪽에 보면 너 어느 나라야? 70쪽. 미얀마? 미얀마고 70쪽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 스님 얘기. 이거 뭐에 관한 거야? 신표? 어? 신표? 그 뭐야? 침표가 뭐야? 신표 여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70쪽에 그 스님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뭐에 관한 거야? 아까 앞에서 네팔은 힌두교가 나왔는데 여기 미얀마 종교? 불교, 종교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그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있으면 그 나라에 뭘 소개해라? 종교를 소개하라는 거야. 근데 그 나라에 거의 국교 수준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믿는 종교가 없어, 특별히. 그러면 굳이 종교를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없음. 그래서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 요게 그 뭐 파리의 에펠탑, 뭐 이런 식으로 뉴욕의 자유의 신상처럼 이거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바로 미얀마의 랜드마크는 바로 이 71쪽에 나오는 뭐? 사진. 쇼다곤파야. 아까 요거 말한 거였어? 아까 네. 요거 말한 거였어. 그래. 쉐다곤 파야라는 요거가 미얀마를 대표하는 관광지. 이거 미얀마의 어떤 그 상징에 해당되는 양곤에 있는데 수도 양곤에 있는데 바로 어떤 미얀마의 어떤 그런 종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바로 이렇게 그 나라의 축제도 나왔고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들도 방법이고 또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뭐가 있어? 사실 여기 보면 빠짐없이 다 나와 있는 게 한 가지 있어. 모든 나라에 빠짐없이 한 가지 다 나와 있는 거. 음식? 그렇지. 음식 문화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나와 있어. 자, 네팔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야? 네팔을 대표하는 음식. 알바떠르가리, 달밭 떠르까리. 달밭 떠르까리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뭐야? 김치찌개 백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그냥 먹는 가정식에 해당되는 그런 음식이 바로 달밭 떠르까리. 근데 이 달밭 떠르까리 요런 음식이 그 뭐야? 저기만 먹는 게 아니라 네팔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저기도 인도 사람들도 요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밥 먹는다고 그러잖아. 요 네팔 사람들도 손으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그 뭐야 식사 달밭 달밭 떠르까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이게 중간에 이게 커리야 커리 우리 보통 카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밥거리가루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나왔는데 자, 두 번째 몽골의 음식은 오츠, 어? 차강사르, 차강사르? 차강사르는 네. 명절 축제 명절을 우리나라 설날 음, 차강사르 음식 오츠, 몽골이요? 그렇죠. 오츠. 오츠라는 그 양고기 요리
여기가 있고 또 해리버우, 어, 헤이버우라고 되어 있지. 헤이버우라는 음식 또 수태차, 수태차 차 마시는 차 있고 또 꽃을 보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뭔 거야? 음식, 보츠가 뭐라는 거야? 왼쪽 사진에 보츠 보츠가 뭐야? 보츠가 이런 이렇게 보츠는 우리가 흔히 우리도 많이 보잖아. 고기만두, 만두 우리 만두 먹잖아. 근데 그 고기가 무슨 고기가 들어간다는 거야? 양고기, 양고기가 들어가 양고기. 그래서 이게 보츠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두 번째 사진에 나온 게 그 헤이버우 헤이버우라는 거야. 어, 헤이버우는 뭘 보고 헤이버우라고 그러는데 발바닥처럼 길게 생긴 딱딱한 빵? 그렇지. 여기 지금 보면 겉에는 빵으로 이렇게 그 항아리 비슷하게 만든 거야. 빵으로 이렇게 층을 쌓은 거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뭘 넣었대? 으름, 어, 아, 으름이나 아로리나 말린 요거트나 사탕 과일 같은 거를 해서 장식한 이러한 헤이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그 일반적인 음식이라기보다는 설날 명절에 특별히 먹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명절 음식 중에 뭐 설날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이 뭐야? 떡국, 떡국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음식으로서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얀마 음식 뭐 나왔어? 서민부, 이거 터민부. 근데 터민부는 그냥 새로 지은 밥이라는 뜻이고 미얀마의 대표 음식은 미얀마 음식은 뭐야? 모인가? 응? 모인가? 뭐라고? 모인가요? 특별히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모인가야. 그게 우리말로는 뭐야? 쌀국수. 쌀국수. 쌀국수 하면 우리가 본이 말하는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하잖아. 근데 그 쌀국수가 베트남 쌀국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대, 그 아까 그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얀마 그런 나라들이 다 인도차이나 반도 그 근처에 있는데 이쪽이 다 이제 쌀국수 요것들 또 이렇게 많이 먹는 그런 음식 문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허브와 짜주, 그렇지 베트남의 오이 음식이 구원, 하고 짜조 그다음에 빤쭝과 빤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베트남 식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음식 여러분들이 아마 맛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각 챕터별로 다 뭐가 나와? 음식, 그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라는 얘기.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음식 문화를 조사해서 그 음식 문화를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본 김에 99쪽에는 뭐가 나와? 소신, 수호신 온다고해서 물론 이제 여기 종교문화도 나오는데 종교문화 말고 99쪽에 사진이나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뭐가 나와? 아오자이 옷, 아오자이가 뭐야? 아오자이가 베트남 여성의 민족 의상, 그렇지. 우리나라에 뭐 한복이 있듯이 아오자이라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 이게 이제 아오자이인 거지. 이런 옷이 아오자이.
요 부분들인데 요 베트남의 전통 의상에 관한 설명이 나오더란 얘기야. 이런 것처럼 미얀마에도 보면 전통 의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 미얀마의 전통 의상 77쪽, 78쪽 뭐가 나와? 미얀마의 전통 의상 롱지. 롱지라고 해서 요 미얀마의 전통 의상이 롱지야. 근데 여자들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이렇게 농지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농지야. 그래서 이렇게 치마를 입고 다니는 미얀마 사람들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에서 그 나라의 독특한 이런 전통 의상이 있더라.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소개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보면 그 나라의 역사. 근데 그 나라의 역사가 근데 막 길거 아니야. 근데 그 긴 역사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현대사 중에 주목할 만한 일을 또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글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음식, 종교, 축제, 그다음에 역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그것들을 잘 선택, 뭐를 소개하는 게 좋겠나.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만큼 조사를 많이 해야 돼. 자, 그럼 조사를 하는데 좀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 거를 글로 쓰면 제일 좋아.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일주일 안에 갑자기 비행기표를 끊어서 갈 수는 없는데. 일주일 안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가기 힘들다니. 그럼 이제 두 번째 직접 가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 검색? 검색을 하는데 뭘 검색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 나라의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는 거야. 그 나라의 뉴스, 그 나라의 방송국, 아니면 그 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이런 걸 여러분이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어디 정도? 거짓 정보? 언어요? 뭐라고 다해? 언어요? 언어의 문제가 있죠. 내가 우즈베키스탄을 하는데 뭐 키르기스탄을 하는데 키르기스탄 말을 우리가 모르잖아. 언어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 언어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어떻게? 아래 자막을 아니면은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한국어 자막으로 하고 아니면 그 신문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긁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번역하기 해주면 우리말로 다 바꿔주잖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더 생생한 정보, 직접 가는 게 제일 생생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그 나라의 사이트, 그 나라의 블로그에 방문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생생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 근데 역시 아까 언어적인 문제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 그것보다 좀 쉬운 거, 그 또 가능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를 이미 방문하고 와서 그 나라를 뭐한 블로그? 블로그, 여행기 이런 게 많아. 그럼 그런 여행기를 여러분들이 뭐 해서 인터넷 검색. 읽고 그걸 여러분이 이 책, 이 글처럼 다시 재가공해서 여러분이 글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는 아까 앞에 방법, 여러분이 직접 방문한다 또는 그 나라의 사이트에 가서 본 거를 갖고 온다는 것보다 편하긴 하지만 단점이 단점. 어떤 단점이 있을까? 어떤 단점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 이미 여행, 짧게 말해주니까. 어, 짧게 말해준다 뭐. 거짓말 정보가 많이 없어서.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인 걸 모른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어떤 그런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블로그나 이런 건 여러분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독창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 여행을 다녀온 여러 사람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새롭게 만든다라면 그것도 가치 있는 글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뭘 찾아보는 거야? 백과사전. 위키백과라던가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아예 그냥 그 나라에 대해서 그냥 뭐 하고 있어? 쭉 소개하고 있어. 뭐 종교, 인구, 뭐 중요한 나라, 뭐 문화, 뭐 이렇게 쭉 소개해 놓은 거 있어.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 바꿔 쓸 수 필수. 있어. 그러면 제일 뭐야? 편해. 근데 안 좋은 점은, 단점은, 그냥 거짓일 수 있어요? 어? 아, 정보가 뭐라고? 거짓이에요? 가까이 다녀. 정보가 거짓일 수 있어요? 그래? 거짓 정보일 가능성은 오히려 없지. 왜냐면 백과사전이나 이런 거는 그나마 이렇게 엄선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거짓 정보일 가능성은 차라리 다른 일반 블로그나 이런 거는 조금 그 사람 개인이 좀 이렇게 뭘 착각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데 비해서 어, 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뢰도가 높은 편이야. 다른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도 백과사전에다 추면 나오는 거여서. 그렇지.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거야.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큰 가치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늘 이게 반비례.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면, 반비례가 정비례하는 거야.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면 그만큼 그 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냥 뭐해? 쉽게 하면 그만큼 그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물론 어떤 나라를 선택하냐도 상당히 중요해. 그 나라가 우리들의 이게 아까 말했던 좀 관심 있을 만한 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또 어떤 나라를 픽하느냐, 선택하느냐.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찾느냐. 그 다음에 그 찾은 정보를 이 책의 구성처럼 여러분들이 이 책의 구성을 잘 파악해서 이 책의 구성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글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숙제를 쌤이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 이 책에 나온 나라 외에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것.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꾸 이렇게 검색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힘을 키울 것. 세 번째는 이 글의 책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힘을 키울 것. 네 번째는 이 글의 방식대로 서술하는, 글쓰기 하는 힘을 기를 것. 그래서 이 숙제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도 걸리고 힘들고 알아. 근데 그렇게 시간 들이고 힘든 노력을 한 결과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여러분이 내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고 어쩌면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나라를 지금 방문할 수도 있고 그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계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숙제와 관련되어서 질문. 나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부분도 없어? 됐어? 네. 그래서 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 안 했던 그 부분이 물론 뭐 이 책에 워낙 여러 가지 나라들이나 그 나라에 관한 좋은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 안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나라 어디? 몽골. 몽골에서 몽골인데 이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몽골 사람들은 사실은 보면 말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많이 외모도 닮았어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없을 텐데 여러분들 본 적도 없을 텐데 여러분들 애기였을 때 여러분들 엉덩이에 푸르죽죽한 거 있었던 거 알아? 그 일이 뭔지 혹시 알아?
못 들어봤어? 엉덩이, 여러분 엉덩이에 풀을 쭉한 거. 모르- 애기들 보면, 여러분 조카, 사촌이나 이런 게 보면 엉덩이가 이래. 보여? 응. 엉덩이가 이래.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 몽골 반점이라고, 몽골 반점. 그래서 몽골 사람하고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이게 발견이 돼. 근데 이게 좀 크면 저절로 없어져. 그래서 유전적으로 몽골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어떤 그런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지 않냐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의 이름이 몽골 반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몽골 반점이 조금 더 두드러진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뭐야, 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몽골과 우리나라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실은 몽골은 우리에게서 또 별로 좋지 않은 일도 있어. 어떤 일? 어? 고려시대 때 몽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 몰라? 네. 몽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당시 고려시대 때 이제 그 무신정권 시절, 무신정권 시절. 그래가지고 우리가 강화도로 천도해서 몽골에 맞서서 몽골에 항전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항복하고 이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고, 그때 남은 군인들, 이거 흔히 삼별초라고 그러는데, 삼별초가 몽골군에 맞서서 끝까지 항전을 해서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갔다가 결국 이제 패하게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몽골과의 싸움이었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몽골의 사위 국가가 돼, 분하고. 우리나라 왕이 어렸을 때 몽골이 중국도 제패해갖고 온 나라를 세우거든. 그래서 중국에 가갖고 거기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몽골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왕을 하게 되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몽골의 완전한 지배를 받은 건 아니지만 몽골의 사회국가로서 우리가 몇백 년을 지내게 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고려 때 그 공민왕 때 몽골의 힘이 약해진, 원리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른바 반원 자주 개혁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하여튼 몽골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칭기스, 칭기스.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 때 몽골이 막 러시아 땅도 다 먹고 중국 땅도 다 먹고 유럽 절반까지도 막 치고 나갈 정도로 이른바 세계 역사상 몽골이 가장 큰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책에 보면 몽골의 아주 특이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책에도 나왔는데, 요거 뭐야? 게르. 게르야, 게르. 그 게르에서 여러분이 몽골 여행 가면, 이 게르에서 또 이렇게 머무는 숙박 체험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게르. 근데 왜 몽골 사람들 이런, 우리로 치면 흔히 말하는 텐트, 이런 데 살아? 왜 이런 데 살아? 계속 한 군데 안 머무르고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그들은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 유목민족인데 왜 그들은 이동하면서 살아? 가축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가 바로 요 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축들을 키워서 그걸 먹고 산다는 게. 근데 양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소나 돼지를 다 사료로 키워 지금은. 근데 그런 양들 이런 소 이런 것들을 방목 들판에 풀어놓고 저간다는 얘기. 여기 그래서 풀을 다 떠먹었어. 그러면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식 천막인 그런 게르에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몽골의 어떤 그런 특징이고, 몽골 사람들에서 말도 또 이게 상당히 잘 타는 그런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와 몽골이 아주 이렇게 가깝게 말 지내고, 몽골에서 한국의 인기가 아주 높고, 몽골 가면 막 편의점, 우리나라 편의점이 막 몽골 울란바토르가 수도인데 우리나라 편의점이 아주 곳곳에 있고, 여러분들은 혹시 집 이사한 사람 있어? 이사? 최근에 그 몇 년 사이 이사 해본 사람 있어 혹시? 없어? 우리나라 이삿짐 업체에 보통 이사 한 번 하면 5명 정도 오거든? 근데 그 중에 한 두세 명이 몽골 사람인 경우가 많아.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삿짐 업체에 또 와서 일하는 그런 경우도 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책에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어, 다음 주에는 글쓰기 할 거고, 늘 얘기하지만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직접 모두 쓸 수 있으면 모두 써도 되고, 모두 쓰기 힘들면 글 써서 부모님한테 부탁하고, 그것도 힘들면 그냥 글 써서 하는 부분들인데, 어떤 그 나라를 잘 정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잘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직접 써보고, 다음 주에는 그 글 쓴 거 가지고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없고, 자,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음. 안녕히 계세요. 네.